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린다? 반도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만약에 주도권을 상실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어떤 산업은 세계 1등이자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유진영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말입니다.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완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이 쉽게 말하면 아작나면 전 세계가 그야말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거든요. 반도체는 그만큼 말입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공산품이라면 다 들어가요. 산업의 쌀이라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때문에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를 방패막이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반도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더 끈끈하게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제사회에서는요, 이게 뭐 아부를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나라의 강점,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가 그 나라와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서로 보호를 해주고 서로 뭔가 방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방패막이 삼아야 된다, 반도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국이 우리를 더 큰 안보동맹국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거 말입니다. 그 사례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대만에 말입니다. 전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국방안보대표단을 미국은 파견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만에 시스템 반도체 있죠. TSMC 공장.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틈을 타서 중공이 대만을 공격을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TSMC 공장이 파괴될 수도 있겠죠. TSMC 공장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의 어떤 혼란, 경제적 혼란,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표단을 파견해서 중국 오판하지 마라 하면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고 해서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방안보대표단을 파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반도체 방패론, 이것은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방패론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어요.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크레이크 에디슨, 이 크레이크 에디슨이 실리콘 쉴드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때문에 반도체 쉴드라는 게, 실리콘 쉴드라는 게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 무슨 뜻이냐? 중국의 공격에 대항하는 대만의 방어체, 이게 바로 실리콘 쉴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겠도록
예, 반도체 패권을 장악해서 실제로 대만은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대만은요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죠. 예,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굉장히 강화해서 말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53.1%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만의 UMC라는 곳까지 합치면 7.3%까지 더 포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 이상을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대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만 입장에서는요 반도체 쉴드가 가능한 거예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부서지면 세계 경제에 큰 최악의 어떤 상황이 닥칠 수가 있으니까 대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 저는 대표단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만 신경 쓰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말입니다. 민간인을 지금 엄청나게 살상하고 있어요. 민간인을. 도대체가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참혹하게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대학살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엄청난 포탄과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전 세계 여론이 푸틴은 살인자, 전쟁광,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런 가운데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 대만에다 국방안보대표단을 파견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예,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방패가 돼서 대만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만은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바짝 씁니다. 연도별 파운드리 시장 규모 보세요.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만 달러로 1조 2850억 달러였습니다. 2022년에는요. 2조 4076억 달러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반도체 쉴드를 제대로 구성하는 거죠. 반도체 쉴드를. 예, 반도체 방패막이를 진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대만 정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 하면서 반도체에다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반도체 R&D 투자비는 최대 15%의 세액 공제를 하고 있고요. 예, 기업이 반도체 인력을 육성한다 그러면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예,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패키지 공정 테스트용 비용에는 40%를 지원해 주고요. 대만 법인세율은 20%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예, 지금 대만의 어떤 주요 공적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지금 해야 돼요. 삼성 혼자서 예,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 예, 점유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가지고는요. 반도체 쉴드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여러분 예,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 거의 73.6%까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D램 반도체 공장이 부서지면 우리도 반도체 쉴드가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은요. 미국 중심의 첨단 기술의 공급망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삼성도 투자해라. 예, 대만의 TSMC도 투자해라 하면서 미국의 어떤 공장들이 점점 가동이 돼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D램만 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버틴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여러분 이 TSMC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도 투자를 삼성이 지금 예, 2030년까지 1등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 주면서 말입니다. 예, 반도체 방패막이를 만든다면 저는요. 중국도 두렵지 않고 미국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저는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중국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집 밟는데 아주 선수들이에요. 때문에 약하다 싶으면 그냥 밟아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밟히려고 그러면요. 기술적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기술적 우위를.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지금 대만의 방법, 반도체 어떤 방패론이라는 그 방법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바로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 D램뿐만 아니라 D램은 완전히 독주체제가 갖춰져 있지만 언제든 이것도 깨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독자 생산 체계와 독자 기술 체계, 예, 그야말로 극한 기술의 어떤 완성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러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것도요, 예, 대만이 부러워하고 또 미국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술력으로 중무장하는, 예,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어야 돼요. 반도체만 가지고는요, 계속해서 미래를 성장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미래 기술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기술력을 가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예, 그런 모양새를 찾아야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가상세계라고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예, 기업이, 예, 힘을 내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면서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버립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깔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